오늘 준비한 레슨은 뭐가 있을까요? 백스윙 탑에서의 올바른 손목 모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골프 스윙은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뒷받침하면서 어느 것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추천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스윙 탑 모양에 대해서 이제 가장 포인트를 줘야 될 게 탑에서의 이제 손목 모양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헤드 페이스의 각도거든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백스윙 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손목 모양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스윙을 좀 더 이쁘게 하려고. 근데 막상 원리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헤드 페이스가 어떻게 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한 채 이쁜 모양들만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목이 꺾이면 뭐 스윙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스윙이 다니는 길, 이걸 이제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전성기에 일으켰던 그 시절에는 투 플레인 스윙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또 두 가지의 길을 이용을 하면서 힘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투 플레인 스윙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백스윙 했을 때의 각도는 12시 방향처럼 12시 방향대로 조금 살아있고 왼손목은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손목의 각도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가 12시로 살아있는 방향을 다시 다운스윙 때 눕히면서 샬로잉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이 샬로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채를 위로 살리고 이 떨어지는 힘을 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라갔던 궤도보다 뒤로 내려오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 방법을 많이 사용들 했습니다. 근데 이 스윙에서는 단점들이 더 많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손목의 각도가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목이 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많은 만큼 풀리기 때문에 임팩트의 문제. 어쨌든 헤드가 풀리면 뒷땅이 날 확률이 높아지고 또 헤드가 풀리면서 몸이 들리면 탑볼이 날 수 있고 또 첫 번째에서 배우셨죠? 얼리 익스텐션이 진행이 되니까 생크도 날 수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공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샬로잉이라는 거는 샤프트가 본래 위치했던 이 각도보다 살짝 누워지면서 근데 이건 손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샤프트가 수직으로 12시 방향대로 위치해 있는 위치에서 다운스윙 때 순식간에 몸의 스피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샬로잉이 되는 게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모양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채가 누워지는 손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다 보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푸시가 나는 이유, 뭐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대부분 다 이걸 시도를 하려고 해서 그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손목이 꺾여져 있는 이 백스윙 탑에서는 채가 처지지 않으면 또 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난의 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목이 가파르니까 손목이 풀리거나 또는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꺾인 거를 그냥 상체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백스윙 탑에서 헤드 페이스 각도만 보면 우리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저희가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수들이 스퀘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12시 방향대로 스퀘어를 유지를 하고 다시 요거를 몸의 회전에서 살짝 처진 상태에서 손목을 더 끌고 와야 된다라는 식의 이론을 많이 배웠었는데 헤드 페이스만 봤을 때는 스퀘어죠.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12시를 만들고 몸을 막아야만 채가 오는 거예요. 손목의 각도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손목의 각도가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제 요즘 추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열게 되면 손목의 각도가 당겨지게 됩니다. 이게 손목이 찝히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또 많이 납니다. 꺾여 있는 상태에서 몸을 빼버리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맞기 때문에 커팅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해서 채를 또 처지다니 이걸 헤드를 다시 풀 수 있는 타이밍이 어렵죠. 웬만한 연습량으로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제 두 번째 방법, 강추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요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백스윙 때 손목이 꺾이면 커핑, 손목이 펴져 있으면 뭐 보잉이라고 대부분 다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잉의 느낌으로 하지만 보잉을 심하게 했을 때는 손목에 힘이 없는 그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보잉보다는 밋밋하게 이 커핑과 보잉의 사이 가장 심플한 방법을 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백스윙 탑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 손목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이 플레이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12시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 이 12시 방향으로 유지하면 오른손의 각도가 다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 앞으로 엎여 있기 때문에 엎여 있는 거를 어찌됐든 이렇게 엎여 있는 사람들도 다 다시 쳐져서 손목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변화가 없으면 훨씬 더 샤프트를 더 빠른 타이밍에 그리고 더 심플하게 헤드 페이스의 각도에 변화 없이 더 헤드가 공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률 높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올라갈 때 오른 손목이 뭐 예전처럼 접시를 받친다, 뭐 팔꿈치 집어 넣어라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프스윙에서 구간에서 이 확실한 각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 손목 각도가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어쨌든 이 체의 각도를 이 샤프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오른 손목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 있으면 아무래도 체도 같이 엎일 수 있고 헤드 페이스 각도 또한 덮이게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1번 구간 통과한 후 2번 구간에서 만들어줘야 탑에서도 이 모양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백스윙 탑에서의 각도가 11시 반에서 11시 방향 정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운스윙 때 본인들이 어떤 힘을 써도 대부분 다 변화가 안 생겨요. 이 각도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인 자체가 원 플레인이 될 수 있는 원 플레인 스윙이죠. 하나의 길. 하지만 탑에서 각도가 12시 방향이나 또는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1시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공을 이렇게 칠 수 없거든요. 당연히 다시 보상을 하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몸의 변화가 엄청 치명적이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11시 방향을 만들어주고 지금 보면은 좀 왼팔이 조금 일자로 펴져 있는 듯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커핑이라는 건 여기서 각도가 왼손목이 찝히는 거고 보잉이라는 거는 왼손목이 휘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따라하다가 손목이 아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왼손으로 기준을 잡지 말고 오른손목으로 살짝 받치고 있다는 느낌. 사선으로. 오른손이 11시가 되게 11시 방향으로 어디를 누워져 기준으로 11시입니까? 이거 지금 시간이 이렇게 12시죠. 아, 네네. 네, 이렇게 타겟을 봤을 때 12시, 11시 그런 느낌으로 오른손을 11시 방향에 받쳐준다. 일반인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대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변화 없이 스윙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없다. 제가 지금 이제 추천해드리는 보잉의 방향식으로 갔을 때는 이건 헤드 페이스가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닫히는 건데 닫혔다고 왼쪽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운스윙 때는 몸의 회전으로 스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을 때 결과적으로 스퀘어로 온다.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스윙을 자신 있게 진행하시면 훨씬 더 교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으로 잘 온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들은 다 훅이 나기 마련이죠. 어쩔 수 없이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리고 다시 열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닫겠죠. 당연히 닫겠죠. 사람이 이제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잘 맞더라도 많이 감기는 구질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몸의 회전도 막힐 수밖에 없고 온플레인 스윙은 올라갈 때 하프 스윙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뭐 아까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하프 스윙에서 백스윙 탑에 대한 길이 다 결정이 되니까 이 2번 구간에서 내 손이 항상 몸 앞에 있어야 되고 대부분 손이 몸 사이로 숨으면 채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이 몸 사이에 숨는데 채가 쳐질 수가 없어요. 채를 못 들거든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대한 손을 몸에 숨기지 말고 항상 가슴 앞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11시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다. 몸에 대한 회전이 조금 더 심플해지기 때문에 또 페이드라는 구질에 용이하게 쓸 수 있고 투플레인 스윙은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는 드로우나 훅 이런 식의 구질이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하프 스윙까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헤드 페이스가 올라가는 길은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 보상에 보상을 꼬리를 무는 거기 때문에 손목이 돌아가는 저는 이걸 골프 스윙에서 가장 안 좋은 동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크백 할 때 손목이 돌아가게 되면 그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사람 신체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값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몸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면 또 손이 죽으면서 채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헤드페이스가 한 번의 변화, 두 번의 변화, 세 번, 네 번의 공을 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포플레인이죠. 그러니까 마리조가 투플레인인 거지. 이 길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테이크백에서 항상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유지가 돼야만 하프스윙에서 11시 방향으로 받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갈 수 있고, 근데 시작할 때부터 헤드가 안쪽으로 돌아가서 빠지면 다시 앞으로 오는 크로스오버 동작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상을 찍으면서 본인의 각도를 체크를 하고, 또 그게 현대식에 맞는 똑똑한 연습 방법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몸에 느끼고 어쨌든 자기 스윙을 보지 않고 결과로만 스윙을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드로우, 뭐 오늘은 페이드, 일관적이지 않은 이제 구질을 가지고 그날 일시적으로 맞춰 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윙을 항상 찍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잘 됐을 때는 기억을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그 기준으로 고치면서 스윙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윙을 꼭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찍으면서 확인하기. 네, 알겠습니다.